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PK 지역 차출설이 끊임없이 돌았던 김두관 의원이 양산을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가장 어려울 때 저를 품어준 김포였기에 거절해보기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양산 출마를 공식화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심경인데요. 김두관 의원이 양산행을 결정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이 어떤 인물이 오느냐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연말부터 이제 끊임없이 양산 출마설이 돌았지만 김두관 의원은 거듭 김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양산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준욱 기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어쨌든 22일 날 서울 용산구였죠. 이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에서 이해창 당대표가 이제 김두관 의원에게 경남에 출마할 거 직접 권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고사했던 김두관이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김두관이 24일이죠.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20대 총선에서 당선시켜준 김포 지역 구민들께 감사를 전한다면서 당 요청과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옮기게 되었다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고요. 피할 수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무거운 짐을 집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의 또 숙명이고, 하지만 당과 시대의 요구를 끝으로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PK 지역 이 선거를 위해 이 지역으로 나가 분위기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자신의 고민을 좀 신경을 밝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이제 김포 갑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반응도 궁금한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도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쨌든 김두관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 큰 품을 위해서 또 큰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는 만큼 가서 잘 돼서 살아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어쨌든 김두관 의원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또 반면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그랬고 지금 김두관이도 그랬죠. 그러니까 의원직을 하다가 간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간두고 이제 갔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포 갑 지역에 있는 주민 또 일부 주민들은 뭐 김포가 뭐 호구로 보이나 이렇게도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이나 이제 그 정치인들이 떠났던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김두관 의원은 이제 김포와 아무 연고 없이 김포에 와서 이제 또 물론 고비도 겪었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해 왔죠. 김두관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정준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이 유력하다고 이런 평가가 좀 많았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밀린 숙제를 했었죠. 재임관은요. 시내폴리스 행정조차도 완료했고 세계 공공도서관 착공도 했고요. 또 학교 신설 및 중축도 성과가 있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한테 신뢰를 받기는 맞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큰 기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준욱 기자의 평가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조승현 전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김포 지역 내 민주당 당원들의 분위기가 솔직히 전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좀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김포를 버렸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많은 당원들이 이제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은 1월 20일 경에 그 보도를 접하고서 많은 당원들이 당혹스러움과 또 안타까움의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응원했던 분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떠나지만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같이 마음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전국적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의 그 전략적 지역 중 하나인 PK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PK 지역이 지난 지방선거와는 다른 분위기거든요.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총선의 과반수 이상에 압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주도할 인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적 그런 틀에 묶어두는 것보다 더 큰 정치, 더 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에 대한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갈 뜻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김두관 의원의 이제 향후 정치적 입지를 놓고 본다라면 이번에 이렇게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뜻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에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정치인 중에 굉장히 쇼맨십이 별로 없으시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 순수한 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요. 예정된 수순으로서 이렇게 이걸 양산으로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그걸 반증한다고 봐요.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그 고촌 지역 사무실을 불과 한 달 전에 풍무동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양산을 사전부터 갈 생각이 있었다라면 한 달만 사용하려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굳이 사무실을 옮기겠다. 그게 어떤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나. 또 하나는 1월 초에 뭐 예비 후보가 이제 그 출판 기자회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서울시 의회 의장하고 같이 세 사람이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랫동안 그 자치분권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양산의 그런 출마의 요청이 직간접적으로 없지 않아 있는데 자치분권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삶과 정치적 행로하고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요청을 설령 하더라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포를 지켜나가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인데 그 표현은 굉장히 진심 어린 또 시민과 그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의 발로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준욱 전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어쨌든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부분에서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에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절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의원으로서 당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문자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냐 이건데 그건 아니었던 걸로 좀 저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편한 게 누가 험지로 가고 싶겠습니까? 특히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의원직을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떨어지면 정말로 전 국회의원직만큼 비참한 직업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간다는 거는 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요. 어쨌든 요청을 받고서도 결심까지는 좀 약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그것은 결국에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갔을 건데 그 정도 한 달 정도의 고심이 있었다면 정말로 그만큼 생각이 많았고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김두관 의원은 이제 경남도지사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을 했던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경남의 여론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한데 여당 입장에서 김두관 의원의 이번 출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본인께서도 이제 지난 그 페이스북에 피할 수 있었다라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거기에는 김포 시민과의 약속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못 지킴에 대한 이 사과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양산을이 또 이렇게 호락호락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그런 확실성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아마 김두관 의원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난 우리 2012년에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다가 대선에 도전했을 때 많은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나 또 진보 지역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좀 더 우리 그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했을 만한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전을 통해서 그때 많은 그 경남 지역의 그런 시민들도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PK를 이끌 그런 주도할 인물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선거가 굉장히 지금 거기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전할 수 있고 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경남의 지역을 구석구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그만한 대중성을 확보한 정치인은 김두관 의원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그렇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속에서 아마 가시면 시민들이 또다시 그 좋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떤 뭐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번 김두관 의원의 결정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예, 예.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남도지사를 사퇴하면서 어떻게 보면 떠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지만 이번 중앙당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네. 이런 바탕이 됐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당선 여부를 떠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정준욱 기자가 봤을 때 과거 경남도지사직을 던졌을 때 그 이전 정도의 어떤 이런 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중앙이 그러니까 정치 흐름을 보면 조국 사태로 약간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민주당이 네. PK 지역에서는요.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 도는 얘기로 이제 전직 국회의원만큼 비참한 직업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살아서 돌아와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험지 출마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진짜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생활. 네. 떨어지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또 혼자 살아서도 안 돼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양산에 혼자 살아서도 안 되고 PK를 어쨌든 당에서 내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좀 내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PK 지역에 작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후반기 조국 사태 이후 한석도 못 건지나 말이 돌아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부의회 의원이 총 40석입니다. 40석인데 PK의 의혹적인 이제 바람이 일으키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이제 현재 과반이 목표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민주당 의원 수가 현재 10명이거든요. 영남 텃밭에서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 10석 정도라도 만약에 방어한다면 정말로 크게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김두관 의원, 홍준표 그리고 김태호 지금 3명이 다 경남도지사 출신이 다 PK에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 또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이것 또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지역인 이제 김포, 예, 이제 그 김두관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 김포 갑 지역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주공단이 돼 이제 김포 갑 누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게 또 핵심 이슈거든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유영록 전 김포시장 그리고 허숙정 예비 후보 2명의 예비 후보가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가능성 예. 얼마나 보세요? 지금 이제 아마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당에는 전략지역 선정관리위원회가 있고 네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발표한 15곳에 우리 김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님께서 이제 양산을로 출마할 거라는 그 보도를 접한 이후에 일부 종편에서 김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라고 발표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보다.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다. 예, 네. 전략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안 했고 네.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는 그건 오보다라고 네, 보고 오보다.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현역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든지 네. 현역 의원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네네. 김포가 전략적으로 선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전략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또 현재 우리 갑에는 현재 그 당의 공식 절차에 의해서 유영록 예비 후보가 또 열심히 뛰고 있고 또 허숙정 모두 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기경환 후보가도 또 예비 후보로 신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후보들 속에서 당이 더 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떠날 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떠날 예. 것으로 저도 이렇게 많이 또 보고 막 했는데 예. 김두관 의원이 이제 떠나기 전에 총선에 대한 어떤 정리를 혹시 하고 갔나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김두관 의원님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그 지역의 당선 가능성 또 정체성 네. 또 김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비전 이런 인물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공식적으로 전직 장관의 출마 의사 타진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본인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를 선정하는 그러한 절차적 그런 민주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과도하게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런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존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쪽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혹시 이제 전략 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론되는 전략 공천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그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설들은 많은데 네. 과연 이 설들이 얼마나 객관성과
당의 입장을 반영을 하느냐. 반영을 해서 있느냐. 네. 이게 막 자가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예. 이 방송에 나와서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전직 장관 포함해서 네. 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삼남 민화협 의장이 또 거론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 이해찬 대표 비서실 출신도 거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건 하나의 설이다. 예, 정확하게 당의 입장도 아니고 네. 본인들의 입장도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또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런 전략 공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준욱 기자가 봤을 때 이처럼 당에서 차출해간 경우 방침이 있나요? 당내 어떻습니까? 일단 험지 차출 사례가 없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역 불출마 같다 보면 전략 공천일 가능성이 일단 높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 공천의 대상자 아까 설이 돌았는데 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름도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들으면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를 홍보하면서 내가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거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유영록 전 시장하고는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하고 23일 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김두관이 어쨌든 자기는 당이 요구사항도 있고 큰 또 정치권을 위해서 나간다. 하지만 김포에서 어쨌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그러니까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선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김두관이 이제 의원이고 이제 유영록 전 시장이 시장 시절에 좀 솔직히 두 분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영록 전 시장이 자신은 그런 게 이제 없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는 의원직 그러니까 의원을 뭐 김두관 의원하고 뭐 경쟁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그 전부터 나는 이미 의원직을 이쪽 갑자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떠나서 이 의원이라는 걸 다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들이고 네. 어쨌든 김두관 의원과 뭐 서로 승리해서 같이 다시 한번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렇고 어쨌든 그 새로운 전략 공천에 관한 부분은 유영록 시장 전 시장도 그 부분에서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열심히 뛰었던 시장 2번이나 해봤고 그리고 그다음 입지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모를 건 아니다. 전략 공천이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당이 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말씀 주신 분데 만약 전략 공천이 된다라고 하면 유영록 전 시장 무소속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유영록 시장이 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무소속에 나와서 당선에 다시 들어간다? 민주당이 받아줄까요? 왜냐하면 또 민주당 내에 나온 그 후보와 경쟁에서 승리한 건데 진보표 어쨌든 한 표라도 좀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모습의 모양새가 보여진다면 당 입장에서 아무리 당선이 됐지만 서뜻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우리 조금 부담감이 있을 거로 보고요. 유영록 전 시장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공천 시 당원들의 반발이 이제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포가뿐만 아니라 이제 김포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뭐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게 만약을 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면 당에서 당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저는 수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뛰고 있는 후보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승리를 어떻게 담보해 갈 거냐, 또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떻게 가장 적합한 후보가 무엇이냐, 그 속에서 결정된다라면 당원들도 작은 이해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수용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성숙한 당원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준욱 기자, 그 김포가 언제쯤 후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공모 마감 어떻게 28일에 다 마감이 됐고요. 네. 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략 공천에 내려온다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같이 경선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밀고 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전략 공천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에서 정말 수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